아, 미국인들 소비 아직도 견고하구나. 잘해주고 있구나. 이번 주부터죠. 오늘부터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뭐냐면, 자, 미국의 9월달 CPI 전년 대비 2.4% 상승 예상치 상회했다. 제가 9월달 미국 CPI 10월달에 발표되는 물가지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상보다 살짝 높게 나왔어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만한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우스 예상대로. 그래서 미국 9월달 CPI 좀 보면은 좀 유의미한 게 몇 가지 나왔었는데, 일단은 전월 대비 0.2, 월가 예상치 0.1이었죠. 그래서 CPI, 헤드라인 CPI도 그렇고 근원 CPI도 둘 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소폭 상회하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주거비가 0.2% 상승을 했죠. 이번에 주거비가 좀 떨어지는 거 우리가 좀 기대만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거비가 많이 떨어졌어요. 8월 달에 0.5였는데 이번에 0.2가 나왔습니다. 그 뜻은 주거비가 0.3%나 빠졌다. 근데 이번에 근원 CPI가 높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의료비가 많이 나왔어요. 0.6%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도 1.2나 상승을 했습니다. 항공료도 3.2 올라. 그래서 근원 서비스 물가가 주거비는 떨어졌지만 0.4% 정도 상승하는 데 있어서 뭐 의료비,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항공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영향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괜찮다. 주거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지표로 바라보고 있죠. 9월달 CPI. 그래서 시장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예상치 상회했다. 자, FOMC 회의록 매파 확인해도 다우 S&P 사상 최고치. 자, 제가 9월 19일 잭슨홀 미팅 때 연준이 금리를 50bp 내렸습니다. 이거 어떠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하시죠? FOMC 회의록을 열어봤더니 연준 위원들 대다수가 25bp 인하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소수가 50bp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은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하기 전에 50bp로 통일하자 구워 삶았다는 얘기겠죠. 정치적인 이런 영향들, 입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잭슨 미팅 때 50bp를 내렸던 금리, 연준의 통화 정책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도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FOMC 회의록이 뭐 앞으로 그래도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금리 인하 방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이런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자, 미국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5만 8천 건, 1년 2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1년 2개월 만에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야, 고용시장이 깨지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 아니냐라고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걱정하거나 우려하는 그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변동 지표들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됐어요. 뭐가 좀 반영이 됐냐면은, 일단은 지금 허리케인, 미국 남부 중심으로 해서 헬렌이 지금 오고 있죠. 이게 한 14,000건 정도 실업자 수가 늘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시간주에서 지금 자동차 공장 해고가 좀 많이 나왔죠, 최근에. 그리고 보잉이 또 파업했었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번에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25만 8천 건. 기존치보다 한 3, 4만 건 정도 높게 나왔다. 근데 이게 실제로 실업자 수가 폭증했다는 건 아니고, 태풍, 헬렌, 그리고 뭐 미시간주 자동차 공장 해고, 그리고 보잉 파업, 좀 일시적인 변동성 이런 지표들 때문에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코스트코 주식 목표가 강력한 매출 모멘텀은 오펜하이머 의해 사양 조정. 이번에 코스트코가 9월달 매출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6.5% 늘었다고 합니다. 코스트코가 이렇게 매출이 늘었다는 건 뭔 뜻이다? 아, 미국인들의 소비가 아직도 견고하구나. 그래서 6.5% 증가했고, 동일 매장 매출 가스 판매 제하고도 9.3% 증가했다 그래요. 그러면 아, 미국인들 소비 아직도 견고하구나. 잘해주고 있구나. 이번 주부터죠. 오늘부터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뭐냐면 미국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JP 모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주들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23일부터는 미국의 M7 기업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발표가 되면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3분기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 저는 좋게 봅니다. 지금 미국인들 소비나 이렇게 봤을 때 미국 경제 안 꺾였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전 둘 다 괜찮게 보기 때문에 일단 3분기가 중요하니까 3분기 좋게 본다. 자, 주식시장으로 몰려든 중국 2030 개미. 미국의 중국 국경절 이후에 중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죠.
야, 돈 많이 풀 것 같았는데 별로 안 푸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하면서 중국 증시가 빠졌습니다. 근데 아직 실망하기 일러요. 이제 중국 본격적으로 부양정책 펼친다고 얘기 기사들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주식 빠지네요, 코인이씨님 뭐 시즌 종료인가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중국 증시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고. 자, 애틀랜타 여는 총재 11월달 금리 동결도 고려해야 요 멘트가 살짝 시장에 영향을 줬죠. 금리 동결할 수도 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데 금리를 동결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겠죠. 자, 노동시장 살아났다. 골드만삭스 미국 경기 침체 확률 15%를 하향. 경기 침체 없게 보는 겁니다. 자, 트럼프 7개 경합주에서 4곳 우세. 오바마 해리스 구하기 유세 등판.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지지율이 해리스보다 높죠. 경합주에서 이렇게 높다는 거는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막판 과도를 달리고 있는데 오바마도 똥줄 타겠죠. 해리스가 당선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유세 등판.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동 전쟁이 얼마나 격리가 되느냐. 우리 미국 증시 상승세가 유지가 되느냐. 그거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스가 어떻게 당선이 되는지 아니면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지 아마도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금리 인하 행렬, 세계무역 성장세 가팔라진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렸고, 미국이 금리를 내려줌으로써 우리 한국도 금리를 오늘 내렸죠.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생길 수 있어요. 숨통이 트인다고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금리가 내려감을 따라서 유동성도 늘어나고 전 세계 국가들끼리 무역도 자연스레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친한 애들끼리 블럭을 형성해 있고 걔네끼리만 무역을 한다. 친한 애들의 분포도가 높고 본인들 국가가 좀 이런 무역 시장 규모가 크면 클수록 본인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해야 될 건 뭐냐면 1등 국가, 우리 한국한테 어떤 국가가 도움이 되는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한국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무역도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성장한다는 얘기겠죠. 기업들의 실적이 높아지고 실적이 높아지면 주가가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증시 상승, 우리 코인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자, 하는 총재 금리 인하 여력 있어. 속도는 금융 안정 보면서. 자,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한국이 한두 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일 오늘 금리를 내렸습니다. 25bp 내렸고요. 뭐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미국보다 나중에 늦게 내렸다. 전 오케이, 좋다.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거는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인데 한국이 수출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경상수지 흑자가 어떻게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 지켜보셔야 됩니다. 즉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나올지 하반기 지켜보자고요. 자, 엔비디아 블랙웰 1년치 완판, 장중에 19만 닉스 회복. 자, 미국 증시 아직 안 꺾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버블이다? 저는 버블 아직 아니라고 봐요. 버블로 가는 단계 정도라고는 보지 버블이라고는 안 봅니다. 왜? 엔비디아 잘 나가요. 이미 1년치 완판됐다고 해요. 그러면 엔비디아 이렇게 잘 나간다는 거는 아직 미국 증시 안 꺾였다는 거. 자, 비트코인 국가와 기업 대안될 것. 잭 멜러스. 이분 라이트닝 네트워크 창시자죠. 젊은데 머리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막 인터뷰하고 한 내용을 이제 좀 대략적으로 봤는데 너무나도 좋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금융기관들이 지금 이미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금융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뭐 사이퍼펑크가 정신을 위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잭 멜러스가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중요성, 국가 기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트럼프 가족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판매 예정. 그래서 다음 주부터 토큰 판매가 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토큰 판매에서 3억 달러를 모금할 예정이고 공급량의 20%를 15억 달러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기 12개월 동안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1년 후에 뭐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사용자들이 대출 플랫폼 에이블 토큰을 대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그래서 아마도 3억 달러 이거 모금 정치 후원금, 정치 자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대선 후원금으로 돈이 뭐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마도 요거 대선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거를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라고 물으시면 도박입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해당 코인의 가치는 괜찮을 거고,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된다 그럼 이거는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불분명해질 거고 도박이죠.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거 들어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냅두는 거고. 자, 미국 농무부 블록체인 기반 인증 프로그램 도입.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재정 기관들, 행정부, 얘네들도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해당 정보를 기입을 하고, 뭐 동물들의 뭐 이런 식별할 수 있는 이런 번호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기록하고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앞으로 농무부뿐만 아니라 뭐 재무부부터 시작해서 국채도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하고 모든 기관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멈추면 전 세계 모든 국가 행정부가 멈추죠. 나중에는 인터넷이 아니라 블록체인이 멈추면 전 세계 모든 국가 행정부가 멈추는 날이 올 겁니다. 물론 블록체인이 멈추는 날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인터넷에서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웹 3.0 과도기로 보시면 된다. 자, 미국 법원 FTX 파산 계획 승인. 그래서 FTX 파산 계획 요게 얼마나 분배가 되고 요게 현금으로 될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 될지, 그래서 어떤 분석에서는 요게 우리 코인 시장 상승에 좀 유의미한 성과는 주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내용에서는 아니다, 유의미한 내용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까봐야지 알 것 같다. 현금으로 많이들 준다 그러면은 그 현금이 우리 코인 시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 생각을 해봅니다. FTX 파산 계획 승인. 자, 블룸버그 2,8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 발표 전망. 그래서 아직 중국의 부양책 끝나지 않았다. 중국의 부양책은 올해 11월, 12월, 내년 3월 양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거. 5개월, 6개월 동안 이어질 거라면은 돈을 한 번에 풀어서는 안 되겠죠. 찔끔찔끔씩 풀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부흥시켜주면서 중국 증시 부양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뭐 중국이 이거밖에 안 풀어 해서 조금씩 떨어지는 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서 떨어지는 거,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자, 플러스 토큰 관련 주소 1600만 달러 이더리움 거래소 입금. 자,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플러스 토큰이 뭐냐면 뭐 중국에서 다단계 스캠 코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54만 개의 이더리움을 이렇게 회수를 했는데 이게 한 13억 달러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시장에 나온다? 중국 정부가 지금 던지려고 뭐 거래소 입금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요거 던져도 이더리움 가격은 단기적으로 떨어지겠죠. 저는 그래도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요 정도 물량, 만약에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이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걱정할 필요 없다.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요거를 반대로 기회로 삼는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